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로 이제 후배들에게 다음에 이제 후배들에게 뭔가 좀 조언을 좀 해주는 자리를 좀 마련할 건데 알 수 없는 일이잖아. 우리가 내년 이맘때 또 어떤 학생이 왔는데 그 작년에 그 임다빈 학생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이런 걸 모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조언들도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강사들이 하는 것보다 정말 이제 실제 수험생이 학생이 정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는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또 수업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요때가 진짜 힘들고 요때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진짜 합격생이 직접 얘기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하면 언제가 됐을까요? 제가 고려대 12월 중순부터 이제 시험을 보기 그치, 시작했죠. 첫 시험. 네. 이제 마지막 시험이 2월 2일이었어요. 이거 그게 네. 상상이 이게 돼요, 여러분들. 40일 넘게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것도 전국을 다니면서 그쵸.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이거 KTX 진짜 타고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야. 수능이나 이런 거랑 완전 다르지. 8학교를 썼는데 이제 7학교를 다녔는데 시험 보러 다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이제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고 전날 모텔 가서 자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한두 번은 할만하다가 이제 연고대 시험 끝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딱 이제 서울 2군데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고대 시험을 잘 본 게 아니었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있었던 시험을 잘 못 봤다라는 이제 그런 감정과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감정이 이제 너무 쌓여서 진짜 저는 그 시기 1월 그 시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연고대, 연대, 고대 그 주에 같이 시험 보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경희대 시험이 있었거든. 근데 경희대는 시험 못 봤지. 네, 안 봤습니다. 거기는 좀. 그럼 만약에 제가 경희대까지 봤으면 경희대 단국대까지 봤으면 아마 2월까지는 못 오지 않았을까. 오히려 멘탈이 더 깨지는 경험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진짜 학생들 뭐 다빈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보면은 연고대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경희대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단국대 시험 보고 이제 1월 1일 되고 그렇게 시험을 계속 보는데 좀 메이저 상위권 대학이 좀 일찍 시험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결과 이제 나오는데 떨어졌대. 멘탈 박살. 그러다 보면서 이제 막 아직 시험이 끝난 게 아닌데도 마음이 그냥 막 육체적으로도 막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도 그 중간중간에 톡 보내보면 아직 합격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톡을 중간중간에 좀 보냈거든. 맞아요. 제가 경상대를 1월 이제 초에 봤는데 그게 1월 중순에 결과 바로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근데 만에. 이제 남은 시험이 너무 많았는데 결과를 보고 그런 것도 진짜 중간에 나오는 결과들에 되게 이렇게 흔들리게 그쵸, 되고 진짜 그동안 잘 버텼다 생각하는 게 마지막에 정말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잖아. 맞아. 연세대 이제 1차 합격을 했어. 그리고 남은 대학이 아직 많아. 근데 이걸 계속 극복하기 힘든 거야. 그냥 연대만 딱 하고 마무리하자. 그래서 반대로 이제 놔버리는 거지 그냥. 끝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끝내자. 너무 힘들어요 진짜 심적으로. 정신을 막 놓게 되고. 그럼 그것 또한 길게 한 40일 되잖아요. 그쵸. 그 40일 동안 또 공부는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해야지. 어떻게 했어? 일단 저는 이제 시험 보러 전날에 방을 잡아서 모텔에 가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현타가 왔어요. 그런 것도 일단 꾸역꾸역 했고 생물 같은 거는 정리해둔 노트가 있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노트 그리고 교재를 캐리어에 넣어서 다 가져갔어요. 교수님 교재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전날에 모르는 게 생기면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다 꺼내보고 그런 것도 하고 공책을 일단 많이 읽었고. 그런 질문 했던 것도 기억난다. 이거 내일 시험이라 오늘까지 좀 답변 좀 빨리 해달라고. 맞아요. 급하게. 전날에 봤던 게 내일 나왔는데 모르고 들어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교수님 제발. 그러다가 이제 내가 또 질문 좀 늦게 보거나 그러면 톡으로 답변 좀 해달라고. 이거 답변 좀 해달라고. 맞아. 맞아. 그랬고 화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한 세트 챙겨왔어요. 쉬운 걸로. 1단계에서 했던 거. 아니면 단원별로 했던 쉬운 걸 챙겨와서 이제 앞 시간에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 시험이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막 수험표 감사하고 이럴 때 푸는 거죠. 머리 돌리려고. 워밍업 하면서. 그럼 또 워밍업 할 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좀 쉬운 걸로. 제일 쉬운 거 가져갔어요. 제일 쉬운 거. 답지도 있고 내가 이미 풀어봤고 제일 쉬운 걸로 가져가서 풀고. 그게 또 한참 추울 때잖아.
맞아요. 진짜 추울 때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아, 진짜 아, 진짜 막 마스크 막 휴게소도 안 갔어요. 코로나 옮을까 봐. 혹시나. 그럼 추운데 아침에 시험장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꽤 길다고 들었는데. 아 근데 올해는 많이 풀어줘서 들어보내주고 그래도 기다리게 해주고 난로 틀어주고. 날로 날로. 조심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사장에. 대학이 방학 기간이라서 이게 엄청 춥다는 거야. 연고대는 좀 많이 기다렸어요. 음. 연고대는 밖에서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도 다른 대학들은 그래, 안에서 들어가서 좀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전에도 이제 시험 전날 이런 걸 봐야겠다라는 걸 좀 준비를 좀 해왔었고. 연고대 때는 안 했죠. 이제 연고대 때 안 하고 고려대 때 망하고 좀 경상대 떨어지고 정신을 좀 이렇게 차려서. 가다가 다 떨어진다 해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만큼 막 안간 힘을 잡아서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오히려 더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스스로를 끝까지. 그럼 경상대 1월 중순에 시험 보고 그 바로 다음 시험은 어떤 학교였지? 원광이었어요. 그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나? 네, 일주일 정도 시간 있었어요. 그럼 그 일주일은 어떻게 공부했어? 이제 계획이 있었어?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로 했던 거야? 경상을 보고 나서 그냥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았던 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시험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경상대에서 몰랐던 문제들을 좀 챙기고 그 부분 관련해서 더 보충을 하고 그리고 연고대에서 좀 부족했던 거 채우고 원광 가기 전에 그리고 워낙 화학을 어렵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을 경상은 생물만 봐서 그 전주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 위주로 했어요. 원광 저에는. 그래서 생물만 시험 본 경상대 이후에 이제 화학을 좀 몰아쳐서 네, 원광대 시험 보고. 학교 제일 먼저 발표가 난 건 어느 대학이에요? 학교 발표? 원광이 1월 말에. 1월 말. 네. 1월 말이 되어서야 드디어 와 이게 풀린 거네. 그러면 사실상 와 12월. 근데 그 시작해서 최종 발표야? 최종은 아니었어요. 최종 1차야. 근데 최종 물어보는 거야. 최종 합격. 그 뭐지? 제가 한 번에 붙은 게 아니어서 그 1월 말에 예비가 뜨고 2월 8일에 1차로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우리 웃을 수 있었다. 랩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그렇죠. 그게 뭐 공부하는 기간도 이제 힘든 시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편입은 마지막이 진짜 힘든 거야. 이런 얘기를 저희가 준비한 이유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왜냐하면 수능이나 이제 MDP 경험만 하신 분들이라면은 큰 시험 이 한번 딱 시험이 끝나잖아. 그 실제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하는 포인트가 그때 있다라는 거를 음. 아무런 준비를 못 하고 계시면은 정말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남의 지역 가서 막 운동장에 말씀드리는 눕고 거예요. 싶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막 KTX에 막 이렇게 뻗어 있고 진짜 막 그랬어. 체력적으로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또 아침 시험 있으니까 전날 이동해야 맞아요. 된다.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리고 그 전 시험을 못 봤다는 그 강한 그런 그렇지. 것들도 그치. 굉장히 크고 딱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그 1년을 보면은 그래도 요때가 조금 멘탈이 좀 깨질 수 있다. 요때 좀 슬럼프가 있었다. 있으면 저는 막 긴 기간을 그러진 않았고 그냥 한 그 1년 동안 이틀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놔버린 적이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근데 이렇게 완전 놔버린다는 어떤 번아웃 된다? 라는 걸 느끼는 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다시 이제 극복한 거는 또 어떻게 했는지. 일단 제가 잠을 되게 좋아했는데 수험 기간 때는 그게 굉장히 결핍이었어요. 맞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게 계속 몇 시간 정도 잤는데? 원래는 진짜 만족할 때까지 자야 되는데 그냥 눈 떠질 때까지.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는 7시간, 8시간 그래서 사실 많은 건데 7시간씩 잤다? 네. 8시간씩 잤다? 네. 엄청 많이 잤는데? 나 한 4시간 나올 줄 알았더만. 그래요? 아닌데. 잠은 충분히 잤다. 네. 충분한 대신에 이제 낮 동안에 굉장히 이제 밀도 있게 한 거지. 낮잠 같은 건 안 잤어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만 하고. 지금 인터넷 강의로 한 거니까 학원을 맡았다는 게 아니잖아? 그럼 실제 공부한 장소는? 이제 집 앞에 어디였지? 독서실, 네, 관리형 독서실을 이용했어. 거기서 아침에 가서 공부하고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다시 가서 또 가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다시 또 가고 집에 와서 자고. 그럼 집에 있는 시간 동안은 계속 그냥 잠자는 거 이외에는 밥 먹는 거, 네. 잔다는 거. 그럼 일주일을 그렇게 풀로 아니면 좀 쉬는 시간이 좀 있었을까요?
목요일 하루 쉬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루. 정도는 자기 근데 스스로에게 10월까지만 쉬고 11월부터는 막판. 이제 체력이 안 목요일. 되는 거예요. 아. 체력 아. 14시간씩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하루에 이제 14시간 할 체력이 안 되는데 공부 시간이 줄어드는 건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시간, 13시간으로 줄었는데 대신 쉬는 걸 뺐어요. 빼고 그냥.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계획적이고 자기가 그치. 스스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석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걸 우리 학생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굉장히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원래 요 정도 시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됐네? 그럼 요거를 여기서 빼야 되겠다. 굉장히 이건 굉장히 좀 인상 깊어요. 저 입장에서는. 체력이 안 됐으니까 그만큼 다른 요일도 쉬지 말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해 오면서 요거는 좀 잘못한 것 같다. 다시 한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 노조 얘기하면 이제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제 이런 삽질은 제가 해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은 할 필요 없다. 음. 라는 게 좀 있다면 삽질. 정말 제가 삽질 너무 많이 해서 많이 했다고. 이걸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일단 제일 큰 건 구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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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구글링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었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뭐 질문했으면은 뭐 딱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바로 물어보기 힘들고 근데 또 그런 단어 같은 걸 물어보기는 또 그렇고 그니까요. 계속 찾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 잠깐 첨언을 드리면 사실 구글링은 저도 하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 특히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면은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거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강사들이 이제 하는 거하고 학생이 하는 거하고 좀 조심해야 돼 이거는. 학생이 자칫 잘못하면은 5개념을 훅 주입받을 수가 있다. 그냥 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 하시더라도 뭐 본인이 들으시는 수업 강사들한테 한번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항상. 제가 그래서 구글링 한 걸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항상 혼났어요. 아이고 뭐 혼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왔던 단어니까 찾아봤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와 좀 다른 느낌?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건 항상 있었어요. 구글링은. 그래서 항상 2차로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또 왜 굳이 이런 것까지 궁금해하지? 맞아요, 라는 느낌이 맞아요. 좀 들었었고 다시 하면 그렇게 과한 구글링은 안 할 것 같아요. 과한 구글링 하는 것 같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것만큼은 당신들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싶은 얘기는 있을까요? 공부를 하면서요. 일단 생물은 빽빽이 쓰는 거. 빽빽이 쓰는 거. 근데 빽빽이를 쓴다는 게 이게 화학은 그런 공부를 안 하니까 좀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에다가 쓰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교재에 목차를 저는 그대로 옮겼어요. 목차만. 옮긴다라는 거는 손으로? 네, 손으로 이제 보면서 노트에다가? 교재 손으로 해도 되고 뭐 컴퓨터로 해도 되고. 저는 손으로 했고 이제 교재에 있는 큰 제목만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교재를 그냥 똑같이 썼어요. 그렇지. 똑같이 빈종이. 근데 그 교재라는 거는 동현쌤의 교재? 아니면 캐벨? 아니요, 교수님. 캐벨 어떻게 뺏기지? 나도 못한다는 거야. 거기 앞에 목차 있잖아, 차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담임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생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뭐 주제가 있잖아. 이제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사가 강의를 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뭐 그림을 보여줄 때도 있고 뭐 이제 쓰면서 정리를 해줄 때도 있고 그거를 본인 똑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이 한다라는 게 그게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이제 뇌에 각인을 시키는 훈련이거든요. 그게 각인이 되어 있어야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머릿속에 폴더가 딱 열리면서 이거 그거지 이게 되거든. 그게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생물이 단독대를 지향하고는 뭐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진짜 뭐 방법이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최대한 내 뇌라고 하는 이 컴퓨터라고 한다면 폴더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구난방으로 정리가 되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러면서 진짜 잘하신 게 뭐였다? 이 목차대로 했다라는 거, 주제어로대로 했다라는 쭉 썼어? 거, 그게 진짜 잘하신 큰 거. 제목을 썼어. 제 방식대로 안 했어요. 무조건 교재를 그냥 똑같이 옮겼어요. 교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빽빽이를 했다는 거는 이제 제목만 이렇게 쓴 거 아닐 거 아니야? 제목만 딱 올려놓고 시작. 흰 종이를 이렇게 올려요. 흰 종이를 이렇게 올려. 올리고 이제 이 제목을 보면서 이제 기억나는 걸 다 쓰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를. 그렇지. 근데 그 기억나는 게 교재에서 만약에 제가 다 못 썼어요. 그럼 이제 혼나는 거죠, 스스로. 내 이것도 몰라 하면서. 그럼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는 거네. 네, 오늘 확인하는 수업 한 거죠. 필기하고 이렇게. 그리고 될 교재에 때까지? 못 외운 거는 체크하고. 거기 없었던 내용은 다시 또 채우고 음. 그런 빽빽이를 전체 생물 범위에 대해서 다 네, 교재는 다 했어요. 전공 특강까지 다 했어요. 그
그걸 한 시점은 이론 정리하면서부터 아니면 막판에 3월부터 계속. 3월부터 처음 시작할 그게 때부터 생물의 공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계속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아, 생물은 계속 개념을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빽빽히 하는 거를 추천하는 거고.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어차피 그래도 또 까먹거든요. 맞아요. 또 까먹으니까. 그럼 3월달부터 이제 이론을 시작했어. 음. 오늘 딱 배운 내용이 3시간짜리 수업이 있어. 그럼 그거를 주말이나 다음 날에 하는 거야? 당일에 최대한 했어요. 당일날. 당일에 최대한 날? 하고.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 따로 이제 외우거나 한 시간 없이 내가 들은 내용만 가지고 얼마큼 쓸 수 있는지를 써봤다는 거야? 일단은 그냥 1시간, 2시간 단위로 저는 최대한 했는데 2시간 하고 한 1시간 정도 계속 봐요. 그냥 보면서 쓰는 거죠. 보면서 그치. 쓰면서 이제 1시간 후에 덮고 그 목차를 그렇지.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빈 학생한테 막 이렇게 하라고 지도한 건 아닌데 제가 좀 놀란 게 제가 저렇게 공부를 진짜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10대 때도 저렇게 공부를 했고 20대 때도 저렇게 공부를 했고 학원 강사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저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봐도 생물은 특별하고 왕도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실에 많이 하는 게 식이라면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건 어떻게 깨우치게 된 거야? 전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한 적이 있었나? 이제 생물 1을 했던 적이 있어요. 생물 1을. 음. 그 이제 생물 1은 그때 내신을 위주로 수능 그치. 말고 그렇게 음.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왕도가 없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제 손목이 아픈 만큼 점수가 나온다. 아. 손목이 아픈 만큼. 야 오늘 명언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빽빽이는 전에도 좀 했던 방식이고 얘에서 생물에는 그걸 적용해야겠구나. 좀 그 순화시켜서 화학도 얘기하면은. 좀 빽빽이 같은 게 좀 있었나? 그 이론 어딘가 노트 할 때는 어딘가 그, 에서 얘기하는 그 어딘가 노트라는 거는 좀 국소적인 단락 지식을 중간중간에 자, 보라색으로 히읗 쓰면서 이거 어딘가에 적어놔라고 해서 애들이 다 어딘가 노트라고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건 했어요. 소소한 단락 지식들. 네, 그런 건 했어요. 왜냐면 외워야 하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빠르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목차 대신에 문제를 만들어서 대충 빠르게 휘리가리가 쓰고 이제 그거는 바로 하면 답을 외우니까 다음 날 문제는 미리 만들어 놓고 다음 날 이렇게 썼어요. 헐. 그럼 A4 용지에다 문제는 따로 이렇게 내일 해봐야지 하면서 써놓고 다음 날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정리하고 또 틀리면 또 자책하고 그런 형태의 공부법은 좋다. 지엽적인 건 그렇게 했어요. 화학도 생물처럼. 그러니까 화학은 나중에는 이제 거의 이제 문제풀이 방식을 뭐 외워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 딱 보자마자 뭐 명제마다의 풀이법, 이 소재에 대한 어떤 풀이법 그런 것도 좀 강조하는데 그건 뭐 깜지 쓰면서 외운다기보다는 우선 이해를 통해서 계속 좀 반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깜지를 따로 쓰진 않았어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거 보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틀리면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틀린 것들 이제 내가 저번엔 여기서 삽질을 했다 이런 게 또 기억이 나면서 풀었습니다. 혹시 이제 문제 풀면서 전에 했던 실수를 또 하거나 그런 적도 좀 있었을까? 네. 이제 그러면 막 그 문제에다가 막 별을 막 쳐요. 또 틀렸다, 또 같은 실수. 이거 또 틀렸다. 이제 3번 이상 틀리면 거의 다 욕을 써놔요. 나는 미쳤다 이러면 약간 충격요법. 그러면 같은 문제를 적어도 몇 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봤다고 생각을 해? 교수님이 주신 문제는 마지막에 주신 거 빼고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주신 거 빼고는 최소 3번. 최소 3번은 풀어봤다. 근데 갑자기 나 생각난 게 있는데 그때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는 그게 다빈 학생 위기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거 기억나요? 저한테 질문했다고 물수속이라 횟수 나 그때 좀 깜짝 놀랬거든. 응? 그 왜? 그냥 그거를 그냥 그 시기 아마 뭐 문제 풀 때 아마 그쯤이었던 네, 것 같은데 내 맞습니다. 기억에. 맞아요. 근데 얘 큰일 났다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너무 그냥 막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좋지? 너무 기본적인 거를 틀리고 있는 건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단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순간에 뭔가 약간 꼬여있던 것 같아요?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뭔가가 그치? 많이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좀 뒤죽박죽 되는 현상? 왜냐면 다른 화학 막 저는 막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그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생물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막 하다 보면은 막 이게 솔직히 그죠. 막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좀 안 되잖아 처음에는. 맞아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게 되게 무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순서대로 목차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도 좀 정리가 된다. 이렇게 좀
원래는 이 폴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걸 좀 옮기는 작업 이런 게 이제 뇌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손목이 아프더라도 하시는 게 좀 진짜 좋다. 진짜 마지막에 손목 보호대 차고 시험 보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이제 지금 준비한 친구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직접 아마 좀 질문을 받아봤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합격했다는 소식을 좀 여기 좀 알고 애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좀 애들이 궁금했을까? 일단 영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만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영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했냐는 식으로 물어봐? 영어를 이제 자신들도 960 이렇게 여기서 정체기가 많이 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만점까지 가는지 이걸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어에 대한 질문도 좀 있고 그리고 영- 또 많이 물어보는 거는 비전공자 비전공자. 비전공의 희망.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그냥 노베이스에서 할 때 그런 비전공자들이 다 느끼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쵸. 물어보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비전공자가 한 번에 듣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되더냐라는 질문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진입 공부법에 대한 가능성, 건지. 진입 가능성 이런 것도 가능하냐? 이런 것도 많이 묻고 음. 물으시고 이제 비전공자인데 화학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런 왜냐하면 수의대는 안 보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답변은 좀 어떻게 해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화학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마지막에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영어는 제가 너무 무식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심지어 너무 오래 걸렸고 도달하는 데까지. 사실 뭐 우리 오늘 인터뷰하는 시간 동안 아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특히나 이제 뭐 수의대는 좀 많이 심하다. 그래서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이제 본인의 학점하고 영어 정말 중요하다. 그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지금 게다가 또 시기가 아직 시간이 있는 시기니까 좀 재학생 분들이라면은 학점을 조금이라도 올릴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영어도 마찬가지 끝까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진짜 조금이라도 올려야 돼요. 진짜 980이냐, 990이냐, 985냐 이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85에 만족하지 말고 꼭 만점.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사실 다빈 학생은 산수 과목이 없으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전혀.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한 체대라는 특수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생물이나 화학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학생이었어요. 다른 과가 그래서 없기 이제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제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서 그런 산수 과목을 안 보는 대학으로 다 이제 부르셨던 거예요. 만약에 생물이나 화학을 하셨었다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그게 있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주어져 있는 악조건에서 선택을 잘하셨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거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러면 생물화학 선수 과목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미리 좀 찾아본 거야? 일단 막 자세히 어떤 학교다라는 건 찾아보지 않았고 마음을 먹었을 당시에는 그냥 수의대는 보통 안 본다 이 정도만 알고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 나하고 상담할 때 이제 의학 쪽은 얘기 안 하고 계속 수의대만 얘기를 좀 왜냐면 했었던 의대는 게 좀 보는 데가 많아서 많고 서류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내세울 게 없어서 서류 쪽에서는 정량대로 해야겠다. 정량대로 해야겠다. 그랬죠. 그리고 또 혹시 뭐 학생들이 커뮤니티에서 뭐 소소하게 아니면 직접 물어본 게 아니더라도 애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뭐 생물에 대한 것도 괜찮고 화학에 대한 것도 괜찮고 네. 이제 원광이 가장 범위가 넓은 학교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한 교수님만 듣고 원광대가 커버가 되는지 한 강사의 풀 퀄리로 이것도 많이 이게 다 커버가 되냐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거는 무조건 100% 커버된다면 거짓말이다. 누굴 들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알고 가고 싶은 마음.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1월, 12월 가면 스스로 느껴요. 다 알 수 없구나. 다 알 수 없구나. 문제되는 교수님 머릿속으로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자기가 하는 거에 믿음을 갖고 최대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하고도 안 되는 건 이미 내 손을 음. 떠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음. 그런 거는 좀 운에 맡기고 남들이 다 맞는 거 안 틀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중요한 거죠. 거니까. 강사들이 제일 강조하는 거죠, 사실. 남들이 틀리는 거 하나 정도 운 좋게 맞으면 붙는 거니까. 그럼 학생들이 이제 좀 불안해하거나 궁금한 생물에 대해서는 음. 그러니까 요 강의로 다 커버가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선택한 주는 거 수업을 잘하고 주는 거 잘하고 문제 열심히 풀고 음. 본인만 안 게으르면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화학에 대한 것도 뭐 그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근데 화학은 오히려 또 그런 내용은 많지 않을 것 같아. 시간이 범위라는 모자라는 거니까 아. 화학은 이제 시간을 평소에 더 쪼여서 연습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돌아간다면 좀 더 쪼여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연습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뭐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 음. 모의고사 보는 거를 몇 분 동안 이거 풀면 돼라고 하지만 아마 다시 하게 되면 더 타이트하게 좀 빨리 푸는 연습을 좀 했었겠다. 네. OMR도 해야 되니까. 그럼 시간 부족한 학교 시험 볼 때 OMR 뭐 실수나 그런 건 좀 없었을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OMR 다시 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이게 잘했는지도 네. 내가 잘 정신이 없다. 네, 내가 잘 막히는지조차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멘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실제 그런 학생들도 우리는 보잖아요. 이제 원래 이 학생 실력은 이 정도인데 실제 시험장 가서 맞아. 자기 실력을 잘 드러내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맞아, 경우가 맞아. 좀 있긴 해요. 그 지금 당장 준비한 친구들 중에서도 스펙도 좋아. 그래, 열심히 저희가 봐서 잘해.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쭉 가면 된다라고 해도 스스로가 너무 뭐 불안한 거야. 잘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맞아요. 불안해. 진짜 막 너무 불안해서 막 손톱 너무 많이 뜯고 손톱을 뜯어 먹어. 아니 그건 아니고 막 뜯어요. 손으로 피나고. 그렇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뭔지 안다. 시험장 가서도 막. 뭔지 안다. 불안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누구나 다 무대편의 이걸 최우선을 이제 원하시고 지금 간절히 원하시고 힘든 수험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이제 지나온 선배로서 정말 진심 어린 조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진짜 많이 불안해해온 입장에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불안하다고 한 문제 더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계속 칭찬하고 맨날 칭찬하고 자고 멋있다고 하고 자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운동도 꼭 하세요. 운동을 좀 했어? 저는 하면서? 안 했어요. 아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최대생이니까 뭐 장난 아니겠는데 맞아. 그거랑 관련이 없네요. 체력 엄청 좋은. 저는 비실비실하게 다녔습니다, 시험장에.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체력이 안 돼서 문제가 안 읽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평소에 좀 다시 돌아가면 목요일 하루 쉬는 날에 진짜 한 번이라도 운동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저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중요한 마인드가 그거 같은데 좀 자신감을 갖고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많거든. 그거는 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또 현장에서 수업 듣다 보면은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옆에 애들하고 너무 비교를 하는 거야. 생물은 좀 덜할 수도 있는데 화학은 또 시험을 자주 보니까 성적 딱 뜨면은 뭐 쟤는 몇 점이네, 난 몇 점이네, 난 뭘 또 틀렸네, 어쨌네 저쨌네 그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뭐 좀 더 깎아내리는? 맞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한강에서는 어쨌든 이제 지나면 좀 친해지고 하니까 저 친구는 무슨 대학이 무슨 과라는데 나는 그게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거 되게 그런 자격지심 많이 가지는데 뭐 오늘 우리 다빈 학생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로서 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웠을까? 남들과의 비교는 좀 없었다? 비교. 사실 처음엔 안 했는데 막판에 가서는 하게 되지. 네,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나 한체대 멋있지 했는데 멋있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한체대 교수는 모를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뭐 저도 빵점 다 틀렸었는데 뭐 그런 거 보면 비교 내가 잘못 초반 수업했다. 아니 초반에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약을 제가 감히 한번 해본다면은 제가 다빈 학생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은 그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좀 냉철한 평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건 돼 있고 이건 안 돼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제 냉정하게 좀 분석하는 능력이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괜히 쓸데없고 그런 경우 있잖아. 막 쓸데없이 뭐 불안해서 학점은행제를 한번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뭐 저 성적도 잘 안 나오고 맞아요. 이것저것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요거는 아닌 것 같아. XX. 요거는 되는 것 같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에 올인.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 탁월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본질인 것이 정말 열심히 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나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마무리하면서 또는 이제 합격 소식 듣고 또 전화하고 뭐 잘했다 뭐 하고 또 이제 만나서 미팅도 하고 오늘 이렇게 촬영도 하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서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아서 됐구나라는 건 전혀 없었구나.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우리가 이런 자리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운빨이었다라고 하면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저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난 진짜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그렇지. 멋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또 알고 있었다. 또는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방향이 안 맞아서 또 계속 또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또 방향을 또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어떤 상황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또 별도로 처음 우리 얼굴 본 게 작년 3월이었겠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한번 그래, 했었는데 그래. 그 모의고사 때는 직접 와서 시험을 봤어. 맞아. 인터넷 강의 학생들도 이제 와서 시험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와서 이제 현장 느낌을 한번 보고 싶었는지 와서 시험 보고 맞습니다. 누구라고 질문 많이 했던 그 친구구나 하고서 그때 얘기를 쭉 나눴을 때 상황이 한 체대 이제 전공도 아니고 학점은 괜찮아. 근데 영어도 없어. 영어는 이제 막 만들어 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조금 갸웃했지.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일단 연고대 가자. 일단 가자. 우선 머릿속에는 이제 올 1년만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 이야기 나눌 때 다빈이 표정이나 그런 게 의외로 좀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근데 좀 이거는 난 이렇게 해서 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감명 깊었다. 그냥 스펙이 충분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해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거지. 나는 근데 워낙 부정적인 사회에서 모르겠는데 나는 부정적이었어. 그래 내가 중간에 계속 얘기했잖아. 나는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다. 힘들 것 같아. 일단 연대 보내자. 일단 보내자. 질문 이상한 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틀린 거죠. 제가 틀린 거죠. 공부를 좀 안 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지. 지금 촬영하는 게 2월 18일인데 20일 날 바로 개강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훌륭한 의사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아프면은 좀 잘 좀 치료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만나면 안 되는데. 뭐 일단 오늘 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나 본인의 지금 상황이나 그렇다면은 제가 요러요러한데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하시면은 뭐 김홍현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교수 카페에 오셔서 이제 질의응답 하시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저희가 겪어봤던 경험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있으실까? 우리는 인사하고 다빈이도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요? 네. 열심히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